선수들 스타 플레이어가 없는데 리그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전제가 단순히 어떤 사패 재정, 행정 이런 거 다 배제시키고 뭐 어떤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사님 좀 침착하시고요. 퇴사하기 전에 확실히 터뜨리고 가시면 돼요. 저를 매장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아예 발을 못 붙여놓고. 이런 건 차라리 제일 나오지 않았습니다. 리그를 하기에는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모인 이유는 리뷰자들은 저희가 지난 트레이들이나 뭐 해외 선수들 경기 직접 리뷰하는 콘텐츠를 진행해 왔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국내 팬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DB 배드민턴 코리안 리그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또 요넥스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네, 박수 박수. 만약에 못하면 제 입이 되게 이상하게 나갈 예정이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리뷰자들 D 오리지널에서는 배드민턴의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우리 팬들을 위한 리그가 어떤 것일까, 또 부족한 게 뭘까,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뭘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의 레전드 2008 베이징 올림픽 메달리스트 황지만 선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정현입니다. 배드민턴 선수생활 끝내고 개인적 사업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사업 하시는지도 알려주세요. 저는 그 배드민턴 풀파라는 브랜드 지금 하고 있고 이것저것 플랫폼 회사에서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하시다가 네. 다른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먹고 살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우리의 요넥스 코치님, 네, 안현석 코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넥스 배드민턴단 안현석 코치입니다. 네, 그리고 또 협회 이사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한국 실업 배드민턴 연맹 경기이사직을 맡고 있는 안현석 코치입니다. 또 대한민국 넘버원 배드민턴 매거진 배드민턴 코리아 박성진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진입니다. 곧 퇴사하실 거예요. 네. 진짜요? 네. 지금까지 배드민턴계에서 몇 년이나 일을 하셨어요? 15년 정도 일했고요. 15년. D 선수 출신으로는 그래도 제가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인스타 DM 주세요. 되게 오늘 뭐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을 다 해주시면 되겠네요. 허심탄회하게 허심탄회하게 좀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확실히 터트리고 가시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 배드민턴계가 이런 게 저런 게 문제였다. 네, 아니, 저를 매장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아예 발을 못 붙여놓고. 아니에요. 우리가 또 새로운 형태의 리그를 보면서 또 가능성도 보았고 또 아쉬웠던 점, 또 보완점을 많이 느끼게 된 DB 배드민턴 코리안 리그가 아니었나 싶은데 우리 황지만 선수는 어떠셨어요? 우리 때 이런 리그 있었으면 딴짓 안 하고 되게 열심히 했을 건데. 그쵸, 체육관 분위기가. 그러니까 체육관 분위기 좋고 완전 그냥 국제대 수준에 맞먹는 정도로 열다 보니까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선수들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그렇죠, 본인한테도 그렇죠. 어떤 자부심도 많이 느낄 거고 되게 좀 획기적인 리그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번 리그 보니까 전국전역으로 팀들이 다 참여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 이사직을 하면서 어떤 돌아가는 사정을 보지만 물론 이제 팀마다 상황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남자팀 같은 경우에는 14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4팀. 네, 근데 지금 이번에 8팀이 참석을 했죠. 참가를 했는데 다 나와가지고 경쟁을 했었으면 그렇죠. 좀 더 흥행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첫 리그 출시해서 나오는 방면에 아무래도 좀 배드민턴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참여도를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그렇죠. 선수들이나 지도자분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가장 큰 이슈거리였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참가한 팀들은 만약에 이제 성적이 안 좋더라도 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로 세팅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제 참가팀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실 출전하지 않았을 분들은
반성을 하실 필요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어쨌든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경기를 더 많이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시합도 많이 없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참여를 안 했다는 건 조금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워 들은 내용이긴 한데 선수들은 모르겠어요. 선수들은 아마 뛰고 싶어 하겠죠. 이 경기들에 대해서 자기들도 어쨌든 안 그래도 시합도 몇 개 없는데 그렇죠. 근데 구단 사무국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냥 어떻게 좀 주워 들은 건데 이제 감독님들이나 이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이 네, 대회가 네. 있으니까 우리 출전을 하고 싶다. 네. 근데 사무국에서 그거 뛰어서 뭐하냐 그냥 동계훈련이나 해라. 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구단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코리안 리그가 하긴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뭔가 일단은 하긴 했었잖아요. 했었죠. 집중적이지 않았죠. 그렇죠. 했었지. 분위기가 이 정도는 네. 아니었지만 하기는 했었단 말이에요. 시도 자체는 한 적이 있었어요. 뛰셨었어요 그때? 2014년에 한 번 뛰었었고요. 2017년도 인천에서 했을 때 그때는 제가 이제 코치였었죠. 맞아. 그때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코스를 맞추는 데는 없었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도 당진시청이나 뭐 다른 예를 들면 김천시청의 다른 팀들이 또 그렇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사무국에서도 내보내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신청 안 한 거죠. 해봤자 또 똑같이 할 텐데.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지. 그렇게 안 했던 거 같아요. 안 나온 사람들도 약간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이렇게까지 스포티비에서 중계하고 중계하지 이슈가 많이 되는데 굳이 예를 들면 이거 홍보 때문에 만드는 팀들이 많잖아요. 이게 굳이 말하자면 그쵸. 요넥스 팀도 홍보팀이야. 약간 홍보를 해야 되고 뭐 인천국제공항공사 새마을공고 특히 새마을공고도 안 나왔잖아요. 그런 데는 많이 노출시키면서 이제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또 흐지부지하게 끝날 거 뭐하러 나가냐 그냥 동계훈련이나 해.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아니었으니까 또 다음 대회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가장 좋은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쵸. 제 생각은 좀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아? 최근 코로나 지속되면서 뭐 해외 시합을 나가고 싶은 친구들도 못 나갔던 상황도 많았었고 국내 대회도 계속 미뤄졌던 과정에서 봤을 때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경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실력 향상에도 아무래도 그리고 좀 스타 플레이어들이 조금 많이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지. 경기 아무래도 시합이 없기 때문에 그 훈련만으로도 경기력 올리는 게 한계가 있을 한계가 거고 있으니까 바깥으로 얘기하자면 배드민턴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제 우리 관중들한테도 뭔가 그렇지. 서비스 차원에서 뭔가 지속적으로 뭔가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 이번에 솔직히 보니까 뭐 연맹 자체 실업연맹 자체에서도 대대적으로 준비를 확실히 많이 한 저는 진짜 솔직히 느낌도 무대 있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뭐 웬만한 뭐 전형 오픈 결승을 매주 보는 듯한 느낌? 그렇지. 맞아요. 피드백을 많이 받았죠. 일단 관중들이 경기장에 가면 코트가 잘 보여야 되는데 1층이나 2층에 봤을 때 너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너무 많았었고요. 저는 그래도 이 정도였으면은 어쨌든 첫 대회 치고서는 괜찮았었다. 네. 그쵸. 우선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관중들을 위한 배려는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A보드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게 된다면은 사실 위에 2층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관중 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선이라면은 저는 차라리 2층을 개방해서 위에서 내려다보게 해주는 구조로 바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관중석이 있으면 약간 좀 반대편에 임원석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높으신 분들 그분들도 어쨌거나 그 중계 카메라 때문에 뭐 온전하게 보시진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일반 관중들보다는 더 잘 봤다. 그럼요. 그렇게 그 된다면 부분도 인터넷 댓글에 있더라고요. 네, 왜 저분들만 잘 보이게 이렇게 배치를 해놨냐 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높으신 분들께서 감사하죠. 이렇게 대회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예산 지원도 해주시고 감사하지만 관중들을 어쨌든 1번으로 생각한다면 차기 대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네. 체육관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선수들 대기실이나 오임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좀 따로 마련되어 있으면 디테일 같은 게 그렇죠. 왜냐면 그 체육관 자체가 이제 뭐 작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중에 차기 대회 때는 이제 뭔가 좀 큰 대회 체육관에서 하면 선수들을 위한 어떤 배려가 더 돼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판 선생님이랑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용대 선수님께서 진짜 이 대회 VIP예요. 내가 심판이야. 근데 딱 여기서 심판이 이렇게 보고서 경기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선생님들도 이게 빡세다. 왜냐면 안 그래도 라인 저지도 없고 방송 중에 다 나가고 이러는데
거의 무슨 면접 보는 느낌으로 심판을 보는 것 같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요소들도 조금 차기 대회에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이렇게 차고차고 올라가서 제가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말도 안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경기를 뛰어보니까 저도 많은 국제대회를 뛰어보고 하면은 여러 가지 체육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용 오픈이나 이런 대회들 같이 엄청 큰 체육관에서 한 코트를 집중하는 거랑 반대로 좀 작은 체육관에서 한 코트를 집중하는 거랑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배드민턴 코리안 리그는 작은 체육관에서 일단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커버리면 멀리 보니까 이게 셔틀콕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잖아요. 작으면 멀리서 보면 더 작아 보여요. 이게 시각이 더 작아 보이면 재미가 떨어지는데 여기 오신 그 팬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생각보다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도 그만큼 뭐 앞에 시야는 좀 가렸겠지만 가까이 봐서 좋았다라는 평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셔틀콕이 큰 게 왔다 갔다 하는데 선수들 막 역동적이게 움직이고 있지 거기에다 셔틀콕은 막 죽었다 살아나고 있지 막 이런 느낌을 받으면 이제 사람들이 좋아는 하고 있는데 분명 그 기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점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VIP석은 무조건 있어야죠. 있어야 되지만 그것도 같이 팬들하고 같이 있는 VIP석을 또 만들어서 티켓 판매를 한다든가 일단은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돼야 배드민턴 리그도 되잖아요. 그 야구나 축구처럼 뭐 자석의 차별화, 네, 뭔가 자석의 좋은 차별화. 자석이면 또 많이 받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점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선수들 입장에서는 제가 선수들이랑 이제 경기를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뛰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일주일 뛰었다가 2주 있다 뛰고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선수들이 좀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냥 실력이 향상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우리 때도 그렇지만 맞잖아요. 우리가 네 코트에서 경기를 뛰어서 이기고 졌을 때랑 한 코트 딱 포커스 들어가서 준결승 결승을 뛰고 한 게임 뛰어본 사람이 경기를 올라간 그렇지. 뛰어보자 아시잖아요. 그렇지. 한 경기에 집중돼서 그 집중도를 최고로 몰아서 지든 이기든 그런 몰아서-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네, 거죠. 네, 코트 자체가. 네, 네 면에서 그 코트 4개에서 그치, 했을 때 그치. 지면은 발전이 안 돼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치. 한 코트에서 내가 못하더라도 잘하는 선수를 하면은 좀 떨어지는 선수들도 어느 정도 경기력을 맞춰가는 거 보니까 아 선수들도 실력 향상에 좀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좀 대회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공간적인 제한을 우리가 일일이 다 커버는 할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다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결론적으로는요. 전용구장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대체는 이 뭐 얘기로 그런 나갈 것 얘기겠죠. 같아요. 예. 네. 저희는 지금 얘기하는 전제가 단순히 어떤 사회 재정, 행정 이런 거 다 배제시키고 그냥 부족했던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당연히 큰 채권을 사고 싶고 하겠죠. 뭐 어떤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밖에 할 수가 없었고 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예, 이사님 잠시만 침착하시고요. 그렇죠? 아 근데 맞아. 근데 그 협회 쪽 관련돼서 일을 조금 하다 보면 협회를 만약 비난할 수는 없어. 그치. 왜냐면 예산 문제도 있을 거고 행정 문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인력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 그거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걸 좀 더 바꿔갈 수 있는 시점이 이제 이번 대회로 이번 계기로 이 대회가 좀 중복제 역할을 했었으면 하는 그치. 바람이죠. 누군가가 이렇게 딱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네. 네가 나서야 되겠네. 용대 제가 선수가 DB 그룹 안 뛰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났다. 네, 이번에 또 DB그룹 홍보대사로 이촉됐습니다. 은퇴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은퇴 몇 살 때 하셨어요? 주인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또 DB 배드민턴 코리안 리그 또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앞으로 또 이제 배드민턴 리그가 또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배드민턴 팬들에게 사랑받는 리그가 되려면 어떤 시스템이 생기고 보완되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사이즈를 되게 크게 봤어요. 되게 민감하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게 스포츠 토토라고 하나요? 미사일로 치 해공탄인 거죠. 5시간 뛰면 누구나 지루해져요. 근데 누가 재밌게 보고 있어? 그렇죠. 그렇지. 너네가 마케팅 팀 있을 거 아니야? 저는 협회랑 연맹 회장님께서요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진짜